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41%, 그다음 코스피는 0.09%,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투자 주체들을 보면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흐름이죠. 뭐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누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5일 내내 쳐밀어도 하루 만에 이거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총이 다 낮은 위주로 있는 애들이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오전 내내 팔다가 오후에 좀 땡기는 그림으로 코스닥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도 아침에 살짝 땡겨놓고 아침에 살짝 땡겨놓고 여기죠? 땡겨놓고 요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수를 잡아놓고 하나의 박스의 모양처럼 지수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흔드는 시장이었다라고도 봐도 무방하거든요. 요렇게 자리 잡고 요 안에서 지금 흔드는 시장이에요. 기존에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도 있으니까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횡보하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단인 971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밑으로는 96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지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틈이 생기는 거 보면 이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구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반증하는 기준 자체가 이 코스피는 크게 하락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밑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이렇게 삼각 수렴 중이에요. 그럼 이 안에 맞춰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단기 이평선들이 내일이면 970포인트 정도에 닿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내일 971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못 올라탄다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도 역시 뭐 특별할 거는 없는 시장이었어요.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 테마를 본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는 예전에 영상 전체적으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죠. 그 메타버스 위주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금일은 좀 철강주들이 바닥을 잡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 mRNA 이 뭐 국가 지원으로 해서 어제 뭐 상한가가 나오고 했지만 오늘은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뭐 러시아에서 우리 백신을 좀 써달라 라고 이제 요청이 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도 포함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타났다. 그 동전주 중에는 이화전기가 액면불알하면서 또 그만큼 힘을 받았고 그만큼 가벼워졌으니까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뭐 STX도 좀 움직이긴 했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메타버스
대장주가 선익 시스템이잖아요. 선익 시스템을 보면 일단 기존의 고점을 넘어섰고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거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의 이 첫 상승 했던 자리만큼 이 위에서 다시 한번 터지는 자리예요. 지금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요만큼의 이 매도 이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의 물량을 채워 넣어주면서 말 그대로 여기 있던 물량을 이쪽에서 정리해주면서 새로운 누군가 또 들어오는 입장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그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큰 시세를 아직까지는 이탈하진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얘가 이 21,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나와있던 이 매물은 확실하게 이 위에서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 또 새롭게 이 종목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요런 흐름으로 이 밑꼬리가 이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물량을 더 채워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고,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현재는 기존에 올라왔던 여기에 대한 이 단기 박스권이라고는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제는 요 자리를 한 번은 넘어서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죠? 30분 봉으로 보더라도 2평을 밑에 깔고 위에 이제 장기 이평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좀 더 길어지기 전에 빠른 시점 안에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20분 봉은 이미 점령을 했잖아요. 그럼 30분 봉도 점령을 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한 차례 위로 상승하는 이 기존의 이 고점 부근을 또 잡아먹으러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아직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요 고점을 못 넘고 밀리는 자리는 나타났지만 그래도 아직 이 6,500원짜리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좀 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열어놓고 보는 자리라면 6,3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요 고점을 7,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사일 관련해서 어제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저번에 언급한 이 대북주들도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미사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한일단조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결국엔 쭉 땡겨서 올라오죠. 결국엔 올라가는 흐름으로 조정을 받는다 라고 보는 거고요. 시간에서 8%, 7%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눌렀어요. 누른 흐름이었고, 내일 3,23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나는 더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그림처럼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에 반해 슈니들은 좀 약해요. 가볍다라고, 가벼워서 그럴 수 있지만 좀 약하다. 대신 한일단조나 이런 애들이 좀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면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하락할 때 디지털화폐가 상승을 하고, 가상화폐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이 디지털화폐는
조정을 받는다라는 기준이에요.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최근에 이, 뭐랄까요. 코스피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와요. 들어오는 매수세는 분명히 있는데, 이 테마군별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추가로 유입되기보다는 한정돼 있는 매수세 안에서 수급을 돌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금을 계속 투입하지 않고 들고 있는 자금이 말 그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럼 이 10억 안에서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돌리는 그림이에요. 즉, 백신 관련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도 진원생명과학이 치고 올라가니까 다른 애들이 눌리고, 다른 애들이 올라가면 진원생명과학이 눌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연 그리고 셀로메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는데 진원이 한 3, 4%밖에 못 올랐어요. 그거를 오늘 메꿔주듯이 진원이가 오늘 올라왔지만 얘가 올라오니까 아이진, 이연생명과학이죠. 이연제약 죄송합니다. 이연제약 이런 것들이 누르는 그림이 나오고 얘네가 치고 올라가면 걔가 빠지고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 분명히 시장은 어정쩡한 시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확실하게 지수가 빠지면 뭐 대북주가 올라가든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든 혹은 뭐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든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시장은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같은 테마군에서도 이게 나눠진다. 그런 흐름인 거고 가상화폐가 가면 당연히 뭐 디지털 화폐는 눌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KCT라는 종목도 거래가 빵 터졌던 요 자리가 있죠.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한번 매꾸로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못해도 8,800원 부근 정도까지는 8,800원, 9,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 요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깰 수 있는 그림이다. 내일 갭 띄어서 1,4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11,500원 위로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을 내일 메꾸는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이제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KCT, 한네트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구름대를 넘기는 척 했는데 못 넘겼죠. 그러면 결국엔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다분하다. 근데 위보다는 밑으로 한 번은 깨고 내려갈 확률이 좀 다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작정 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KCT가 대장이고 나머지 애들 따라가는 애들이긴 하지만요. KCT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한네트하고 노지시스는 좀 약하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지금은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보면요, 올라오고 나서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 놓고 밑에 바닥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우리기술투자. 그죠? 요런 그림을 만들었죠. 그에 반해서 KCT를 보면 어때요? 얘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한 단계 고점을 하나 더 만든 자리예요. 지금 이게 차트를 거꾸로 본다라는 거죠. 우리기술투자는 여기 있다가 한 단계 내려간 자리, KCT는 여기 있다가 한 단계 올라간 자리. 그러면 이게
한 단계 올라오면서 얘는 한 단계 내려오는 요런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판단해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철강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5월 10일부터 거의 한 15월 20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쓰는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동양철과는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문배철강은 한 번 더 지금 누르고 있는 자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슬금슬금 바닥을 잡는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다. 이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TX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 차례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정확히 나온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상증자를 월요일에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근데 이 STX 중공업은 공매도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오늘도 못했는데, 결국은 얘 때문에 다른 애들도 발목 잡은 꼴이긴 한데, 이래나 저래나 수급은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좀 더 눌리면 모아가고 반등하면 매도하고 그런 기준으로 좀 바라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좀 상승을 했죠. EID 55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엔 장 막판에 축 하고 흘러내렸는데, 그죠? 장 막판에 강하게 쳐 누르는 흐름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강하게 누른 자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500원이죠. 500원 정도만 단기적인 입장인 건데, 490원이네요. 49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540원 부근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다. 오늘 조금 아쉬운 건 그냥 상한가를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 이 구름대죠. 이 구름대를 쉽사리 벗어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꾸준한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인 부분인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드는 그림이거든요. 이트론도 단기 저항까지 한번 상승했다가 눌린 거고, 그에 반해서 이화전기만 감자하고 나서 그만 가벼워졌으니까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으로 메꿨어요. 얘는 이 구름대가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라서 얘는 제가 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당연히 얘네들도 움직이겠지만 너무 큰 상승까지는 글쎄요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휴원스 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한 차례 또 상승이 나왔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약간의 매집의 흐름으로 저는 움직인다라고 저는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줄 수 있게끔 크게 하락도 큰 상승도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대신 이제는 이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이제 이 윗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야 나머지 애들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휴원스 글로벌에 비해서 휴메딕스하고 휴원스가 만약에 얘가 조정을 받는다면 하락하는 폭이 적을 거다. 왜? 오른 게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쳐 올리든 아니면 한 번에 조정을 더 겪고 갈 수는 있어요. 63,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누르고 갈 수는 있는 그림이지만, 한 차례 더 슈팅을 내보고 고점 갱신을 못한다면 눌릴 수 있는 그림,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연제약 좀 상승을 했지만 39,500원을 넘기지 못했어요. 요 자리를 못 넘겼어요. 딱 여기까지 체크를 해놨던 자리잖아요. 요 자리를 못 넘기고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찍고 눌리는 그림인 거고요. 내일 혹여나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단일가 거래를 들어가죠. 얘랑 셀루메드랑 저는 솔직히 좀 단일가 거래를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신고가고 과한 상승 말 그대로 이제 이 위에 걸릴 게 없는 이 공중에서 뭔가 큰 상승을 내기 위해서 거래량을 터트리기에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매물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차라리 단일가로 쳐 올려서 주가를 강하게 부양시켜 놓고 그 위에서 물량을 던지든 털고 나가든 아니면 물량을 던지면서 크게 올려놓고 이 위에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만들든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놔야 얘가 정말 큰 급등으로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기껏해야 10% 15% 더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좀 갔으면 하는 바램인 거고, 그에 반해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전고점을 넘어섰죠. 넘어섰어요. 그럼 위에 이제 열려있는 자리가 만원대 뭐 2평에 대한 저항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온 자리라서 그죠? 1차적인 만원짜리 그럼 만약에 얘도 단일가로 들어간다면 이 만원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11,500원 부근 정도까지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단일가를 안 가고 그냥 쳐 올릴 거라면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이 만원 부분이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래나 저래나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단일가로 차라리 들어가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왜 뭐라도 어떤 이 백신 관련된 누군가라도 좀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종목들 뭐 아이진, 뭐 서린바이오 요런 애들도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단 아직은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못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렸기 때문에 요런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내일은 다시 한번 양봉으로 한번 메꿔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좀 안정적으로 그럼 얘가 그렇게 나오면서 뭐 이연제약이나 셀루메들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단일가로 들어가고 얘네들은 뒤따라서 상승해주는 그림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나 저래나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원자재 관련인 철강, 조선 그리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뭐 백신을 거진다 맞고 이제는 남아있는 백신 있으면 백신을 뭐 예약하면은 맞을 수 있다라는 뭐 카카오톡으로 뉴스도 나오곤 하던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전국민 대상으로 이 백신이 반도 아직 안 왔다. 이제 50대 정도까지만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얘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에 반해서 진원생명과학은 이 단기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인 거고 25,000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못 넘겨요. 그렇다면 나머지 애들이 움직여줘야 얘도 한번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나머지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얘는 이제 다시 또 조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점을 넘기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수앱지스랑은 뭐 말씀드린 뒤로 잘 움직이고 있죠. 어차피 스푸트니크 관련이고, 얘는 요 구름대 안에서 움직일 거냐, 이 위로 타고 지지받고 한 차례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슬금슬금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요렇게 안 가고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뭐다? 한 번 더 누른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에서 SM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상한가에 풀렸네요. 갔다가. 얘도 흐름이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봤어요, 차트를. 얘는 왜 이렇게 갔나 했더니 뭐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수만 지분 놓고 치열한 인수전. 어느 정도 지분 내놓겠다라는 뭐 부분인 것 같아요. 월봉으로 쭉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기존에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추세가 흘러내리다가 요렇게 중간값을 넘어섰으니까 이 중간에 중간값을 또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51,5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낸다. 대신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뭐한다? 다시 한번 또 4만원대로 내려앉는다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얘도 시간에 깨졌나? 얘는 상한가 그래도 유지했네요. 가벼우니까. 또 얘는 또 이 미나리로 재료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이 이제 밑으로 깔릴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으니까 내일은 갭 떠서 이 3,200원 부근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건이다. 그 자리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선다면 뭐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 못 넘어선다면 뭐다? 결국엔 이 갭자리 매꾸로 한번 내려온다. 어디까지? 2,800원대까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니딩 혹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